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 매트릭스에서 국가 간 송금 용도 기능으로 현재 어느 암호화폐가 가장 잘 활용되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올해 온체인 데이터상 송금 용도로 사용된 트랜잭션은 테더, USDT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USDC,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순으로 나오면서 리플 XRP가 송금 기능 활용에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 분석을 보고 미디어들은 송금 결제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리플 XRP가 왜 이더리움보다 순위가 낮냐, 송금 결제를 위한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이야기들 조금 하고 계시는데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 조금 다릅니다. 송금 결제로서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송금 결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또는 장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둘째, 활용되는 코인이 화폐로서 얼마나 안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송금 결제 기능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통화, 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통화 화폐로서 기능을 잘 하려면 바로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들쭉날쭉하거나 또는 그 화폐 자체가 어떤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테더나 그리고 USDC, 이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결제 용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약 11억에 육박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선물 거래에서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한 번 잡은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는 이런 투자자들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플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매우 많은 걸로 보여져요. 자, 이건 보통 앞으로도 가격이 대상승할 거란 반증이기도 하지만 롱 포지션에 뒤늦게 뛰어든 그런 투자자들은 세력들의 기습 급락, 이 장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혹시 모를 일시하락에 주의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때 SEC 게리 겐슬러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게리 겐슬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선 세출위원회 청문회인 만큼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암호화폐 관련 예산 증액을 SEC 게리 겐슬러가 요청한 겁니다. 게리 겐슬러의 설명은 예산을 늘려준다면 그 늘어난 예산으로 인력을 늘리고 또 그 늘어난 인력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안이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고 조사해서 해결할 것이라는 겁니다. 리플 같은 케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나 혹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과 같은 이런 진행 중인 소송에 자원을 더 투입한다거나 혹은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잡아내는 이런 업무를 위해서요, 인력을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요. SEC가 이미 사회적으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산 증액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집행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 가만 보면 게리 겐슬러 의회의 경고나 법의 판결이 이게 도통 중요하지가 않은 이 외골수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서, 그리고 의회와 암호화폐 업계 등의 협력, 이런 걸 위해서 전문가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 집행조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에 약식 판결을 한 이 토레스 판사도 법원을 무시하는 듯한 이 SEC 게리 겐슬러의 횡보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더군다나 청문회에서 토큰은 투자 계약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토레스 판사의 판결, 즉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고 투자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은 걸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건, 이거 게리 겐슬러가 선을 넘은 거죠. 이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SEC가 이 같은 허위사실 계속 유포하도록 놔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사업 환경과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개시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6월 정도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한 이후에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겠다는 그런 뉴스라서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중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변화하는 비즈니스랑 규제 환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스닥이 커스터디 업무를 진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어느 정도 규제가 확립이 되고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나스닥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것이 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